신생 저비용 항공사들이 우여곡절 끝에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 강원이 첫 주자로 다음 달 국내선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신생 LCC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곳의 신생 LCC들이 이제 드디어 날개를 펴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그렇게 됐는데 플라이 강원이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죠? 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가장 먼저 날개를 펴니다. 플라이 강원은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증명 AOC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AOC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기간까지 플라이 강원은 운항 인력 채용과 비행기 도입 등 막바지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양양국제공항에는 플라이 강원의 첫 번째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사의 B787-800 기종으로 기존 LCC들이 많이 채택하는 비행기인데 승객 186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 비행기 도입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대만을 거쳐 대한민국까지. 플라이 강원의 첫 번째 비행기가 긴 여정 끝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 면허를 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조만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증명을 받으면 이 비행기로 다음 달 국내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또 올해 안에 2대를 더 들여와 12월부터 해외로 이륙할 예정입니다. 12월 14일에 국제선을 취항하게 되며 총 2021년까지 비행기 10대를 도입해서 국내외 31개 노선을 취항하게 될 예정입니다. 비행기 도입뿐만 아니라 수백여 명의 운항 인력 채용까지. 막바지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의 최대 전략은 뭘까? 국내 승객이 아닌 해외 승객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곳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해외 관광객을 데려와 강원도를 세일즈할 계획입니다. 항공 운송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양양비치부터 설악산, 강릉 카페거리, 비무장지대까지.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에 특화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강원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1호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 관광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기존 저비용 항공사와 차별화된 확실한 전략을 갖춘 플라이 강원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신생 LCC 가운데서 또 처음으로 운항을 하는 플라이 강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업계의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리포트 말미에 잠깐 힌트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기존 LCC하고 신생 LCC하고 좀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계획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플라이 강원은 다른 LCC와 확연히 사업 모델이 다르다고 자신합니다. 항공 운송업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혹시 강원도 몇 번 가보셨나요? 저는 뭐 많이는 안 가보고 5번 안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셨네요. 강원도에 보면 양양 비치가 있고 서핑하러 많이 가죠. 여기에 비무장지대 DMZ를 보고 해외 관광객들이 그렇게 신기해한다고 해요. 철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설악산이라든지 맑은 산과 푸른 바다 등 관광 사업을 개발해서 해외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겁니다. 기존 LCC들이 국내 승객을 데리고 해외에 갔다면 이 회사는 해외에 나가서 모객을 내서 이들에게 강원도를 세일즈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사가 어떻게 항공업도 처음인데 관광 사업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20년간 여행업에 종사한 주원석 대표는 여행업 경영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지갑을 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관광업까지 하게 되면 항공 티켓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이 강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관광 인프라도 동시에 발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 강원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좀 그동안에 시끌시끌했잖아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일단락이 됐죠. 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회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에어로케이의 경우에는 사실 에어프레미아보다도 먼저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습니다. 현재 에어로케이의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가 있고 여기에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측에서 수차례 대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합의를 이뤘고 최근에 강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플라이 강원과 달리 또 어떤 전략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LCC, 저비용 항공의 본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운임을 낮추는데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운임을 낮추는 게 이렇게 쉬우면 기존의 LCC들은 왜 안 했냐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에어로케이는 공항 수수료가 저렴한 청주공항의 특성을 활용해서 기존 저비용 항공사보다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공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을 턴어라운드 타임이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1시간인데 청주공항에서는 30분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운항의 효율성을 살려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의 저비용 운임 전략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또 각자의 지역성과 또 장점을 살리는 전략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에어프레미아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고, 네. 그 조건부 변경 면허를 국토부가 이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국토부는 어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에어프레미아는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발급 당시에 제주항공 출신의 김종철 대표를 대표로 세워서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돌연 김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아시아나 출신의 김세영 대표를 영입해서 6월 국토교통부에 변경 면허를 신청을 했는데 일각에서 투기 자본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발급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 9월을 목표로 운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을 띄우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코노미 좌석보다는 조금 넓고 비즈니스 좌석보다는 조금 좁은 하이브리드형 좌석을 기존 대형 항공사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전략도 새로운 시도여서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